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사법개혁은 AI로 한다. 3탄입니다. 이제 사법개혁을 하기 위해서 유네스코가 교육을 시킵니다. AI 관련 어떻게 사법개혁을 하는지 교육을 온라인 과정으로 교육을 시키는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제가 1탄에서 99.9% 정확도로 AI가 검사 앞에 그죠 조사를 받는 범인이 신체 언어를 통해서 죄책감이 나타난다든가 땀을 흘린다든가 뭐 숨을 가쁘게 쉰다든가 눈을 돌린다거나 뭐 머리를 끄덕인다든가 손톱을 쥐어 뜯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99.9% AI가 저 사람이 범인이다. 이 사람이 거짓말하네. 저 사람이 거짓말하네. 금방 찾아내요. 판사가 뭐 판결을 할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이 AI가 범인을 누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금방 알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이미 만들었어요. AI가 판사를 대신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AI와 법의 지배, 인공지능이 점점 사법부를 지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는 사법부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사법 시스템을 위한 역량 강화 온라인 과정이 있는데 디지털 사법, 인공지능이 판사를 대체하기 때문에 사법 시스템의 AI 관련 교육을 유네스코에서 시킵니다. 우크라이나 법무부도 AI 소프트웨어를 그죠 지금 형사, 사법, 그다음에 또는 국회에, 의회에, 의사당의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산드라라는 이런 트로이 목마에 나오는 트로이의 카산드라라고 하는 여사제 이름을 따서 명명된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래서 잠재적인 재범 위험을 평가하고 판사가 보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 범인 그죠? 또는 피고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을 신체 언어라고 해요. 신체에서 눈을 제대로 응시를 하지 못한다거나 범인이 일반적인 제스처가 아닌 그저 얼굴 표정이 아닌 뭐 이 눈이 실룩거린다든가 뭐 얼굴의 표정이 그저 이상한 것을 캐치해내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여기 지금 유네스코에서 온라인 과정으로 사법 AI 프로그램을 그저 하고 있어요. 게리 카스파로브라는 사람이 255개월 동안 세계 체스 챔피언인데 무척 이제 그 사람이 무적이었답니다. IBM에서 체스 게임을 딥블루하고 이 카스파로브하고 1996년에 게임을 시켰죠. 이 경기는 뭐 우리가 알죠. 이제 AI가 최초로 인간을 이긴 그죠. 역사상의 최초의 게임이었습니다. 20년 후에 역사는 반복되었고요. 그리고 알파고까지 나왔습니다. 알파고 나와서 이 세돌이 한 번 이기고 뭐 또 졌죠. 알파 지로가 나와가지고 이제는 뭐 인간이 그죠. 바둑을 AI하고 겨룰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도전하는 것마다 지는 거예요. 그냥 아주 손쉽게 이겨버립니다. AI가 그만큼 점점 더 바둑의 최강자가 AI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인간이 도전하지조차 않아요. 자, 바둑은 사람이 컴퓨터보다 더 잘하지만은 그죠? 이제는 AI가 사람을 이기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알파고 승리는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을 지금 이제 보여주는 역사적인 글로벌 역사의 일부이다. AI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처리하고 적용하는 엔지니어링 시스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능력이 아주 좋다. 이런 겁니다. AI 분야의 실제 발전은 이제 다양한 분야로 이제 넘어가서 20년 동안 AI가 이론 실천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뭐 없는 분야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분야에 다 지금 전달이 다 되고 있고요.
AI 개발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버나 뭐 애플이나 아시겠죠?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다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우버는 AI를 사용하여서 여행 가격과 시간을 정하고, 구글 번역은 뭐 번역 컨텍스트를 인식하여서 애플 페이스 아이디도 있고요. 뭐 너무 이제 AI 공상과학 소설 뭐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나와 있고, 디지털 공정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데가 많은데, 재판 과정에서 공정한 판사가 인간이 사건 자료를 전부 분석하고 신념과 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더 정확하게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AI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아직 완전히 사람을 없애고 AI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그래도 뭐 한 10년, 20년이 필요하겠지만 이미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판사들이 AI에게 많이 의존한다. 이런 겁니다. 인간의 실수를 피하죠. 우선은 AI는 인간의 실수를 집어내서 인간이 실수하지 않도록 하고 신뢰를 갈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판결을 해줄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AI 판사가 정말 완전하게 대체할 수가 있을까?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판사는 일반적으로 가장 강력한 컴퓨터에도 아직 없는 이런 세 가지, 즉 정당성, 그죠? 계층적인 사고 및 공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법원에 대한 신뢰와 사법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나타난다. 두 번째는 정의의 이질적인 목표 간의 최적의 균형을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I는 최적의 균형을 보장한다. 이런 거죠. 가령 이제 교통사고에서 피고 원고가 있으면은 원고가 갑자기 골목길에서 나타나서 일단 그 사고에 빌미를 줬다 이렇게 하면 당신이 30% 잘못한 거고, 당신을 친 저 사람 운전자 그죠, 피고가 70% 잘못을 했다. 그러니까 3대 7로 보상을 해라. 처리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최적의 균형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AI는. 그죠? 세 번째, 판사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의 고통을 느끼고 그들의 동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런 거 이제 사람들이 잘 하는데, 균형 보장이라든가, 이런, 다른 사람의 입장을, 그죠, 되어보는 것. 이런 거는 인간이 하는 일이지만 AI도 이제 이런 분야에서 따라간다, 이런 겁니다. AI는 2020년 12월 유럽 평의회 사무국이 이제 AI 법적 규제 개발에 대해서 글로벌 전망 200페이지 분량의 연구문을 발표를 했어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이 문서에서 사무국은 AI가 판사를 완전히 대체한다기보다는 판사를 돕는, 지금 현재는 판사의, 그죠, 판사를 돕는 어시스턴트나 판사 지원 사격을 해주는 이런 도구에 가깝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죠, 여러 가지 AI가 법적으로 사고를 하고 사회의 프로세스를 일부를 관리하게 되고 그러면은 편향의 위험이 그죠 없어지기 때문에 AI를, 사람은 편향의 위험이 있어요. 저 사람 너무 꼴보기 싫어. 내가 사귀던 옛날에 그죠 정말 나쁜 녀석, 뭐 애인, 그 사람하고 얼굴이 너무 닮아서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이렇게 해서 편향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도,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그죠, 옛날에 자기가 싫어하던 사람을 리마인드 시킨다. 뭐, 이렇게 해서도 판결을 잘못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반면 AI 기술은 안정적이지 않고 아직까지는 그죠 진화를 거듭하고 있기는 합니다. 기술의 기하급수적인 성장과 일반적인 과학 진보에서 이런 단점도 이제 제거할 수 있게 되겠고요. 점점 좋아지겠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 AI 디스커버리를 사용하면은 이제 요 시스템이 있어요. 그죠? eDiscovery.ai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사용을 하면은 증거를 수집해주고 이 시스템에서 검증해주고 평가해주고,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는 사법 절차의 핵심 단계 중에 하나로 AI를 사용한다. AI eDiscovery 이거 쳐보세요.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사법 절차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검증하고 평가하고 뭐 이런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측을 해보자면은, 그죠? 소송에서 당사자의 결정을 채택하는 것은 분쟁에서 승리할 확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적으로, 그죠? 달려 있습니다. 예측 분야에서 AI가 수행하는 작업의 예를 연구한 곳이 있어요. 이미 유럽 인권재판소 사건의 예상 결과 분석입니다. 셰필드 대학교에서 니콜라스 알렉트라스라는 교수가 AI를 사용해서 79% 확률로 사례 이 결과를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권이죠. 주로 여기 인권 재판 할 때에 79% 거의 80%죠. 80%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인권 침해다, 인권 침해가 아니다, 뭐 고의적이다, 고의적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70%, 79% 또는 80%의 확률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죠? 사법 절차에서 수집, 뭐 증거 수집, 검증, 평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만들어 놨고요. 또 해상 통계적으로 분쟁은 형식적이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캐나다에서는요, 온라인 법원이 있는데 온라인 법원이 Civil Resolution Tribunal이라고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법 시스템 일부인 이 온라인 서비스는요,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당사자에게 조언을 제공하고 장점에 대한 일부 분쟁을 해결하는 데 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법원과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온라인이고, 법원은 이 또 연중무휴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이게 온라인 법원인데요. 온라인 법원 Civil Resolution Tribunal, 이 캐나다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열리고요. 인공지능이 내가 이런 걸 가지고 누구를 고소를 하거나 뭐 고발을 하려고 하거나, 그죠? 이게 수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케이스가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조언을 제공하고, 그죠? 장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는 분쟁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도움을 주는데, 주로 교통사고 분쟁, 그죠? 공동관리기관에 대한 분쟁, 누가 몇 프로 가져가고 누가 몇 프로 가고 공동 관리하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최대 $5,000의 분쟁. 그러니까 $5,000면 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액수가 적은 분쟁입니다. 그죠? 뭐 10원, 20원이 아니고 액수가 적은 분쟁. 이런 것은 온라인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해결을 해줘요. 도움을 주고요. 커뮤니케이션 온라인입니다. 연중무휴 이런 법원이 지금 온라인 법원이 있다라는 거죠. 캐나다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AI로 지금 이미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법부에 AI가 서서히 들어오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라는 조그만 나라에서는 사법 시스템에 AI를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2일자에 이제 번호가 나왔죠. 그죠? 법령 명령번호가 1556의 P가 나왔는데, 우크라이나 내각은 우크라이나 인공지능 개발 전략을 승인을 해서 이 전략에 보면은 이제 사법 시스템에 AI를 확 도입한다. 이렇게 승인한 전략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전략에 따르면 AI 적용 우선순위 영역 중 하나가 바로 이 사법 시스템인데, 구체적으로는 통합사법정보통신 시스템과 전자법원을 본격 가동화하기 위해서 AI를 활용하는 계획입니다. 이는 AI는 법률 자문도 해주고 사소하지만 그래도, 그죠? 뭐 액수가 많지 않은, 크지 않은 이런 분쟁이지만, 그죠? 복잡성이 있어요. 복잡한 이런 분쟁 해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전자상거래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굉장히 가벼운 것들을 주로 많이 다루어요.
그래서 법률 자문해주고 복잡한 이런 그 분쟁 해결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미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1년 2월 9일자로 이것을 이제 승인했습니다. High Council of Justice라고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이미 승인을 했어요. 이 흥미로운데, 그죠? 이 우크라이나의 결정, 이 대부분의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 실행 계획에 AI가 불공정한 사법 관행이나 법원 판결문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불공정하게 사법이 처리가 되었다. 법 절차가 처리가 되었다. 사법 관행에 대해서도 처리를 하고, 법원 판결문이 잘못되었다라고 프로그램에 그런 것을 판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판결을 잘못했거나 뭐 여러 가지 사법부에서 불공정한 사법 관행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어서 검찰은 검찰 가족을 자기들끼리 돌봐주거나 뭐 판사는 판사 가족을 돌봐주거나 이런 거 불공정한 사법 관행에 대해서 AI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사법 관행의 분석, 대조가 법원에만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런 혁신을,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혁신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의 연구에서 유럽 평의회 사무국은 AI 자연어 처리를 사용하여서 문서에 자연어 패턴과 이상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문서가 자연어 처리로 이게 가짜 문서인지 진짜 문서인지 뭐 조작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또 예측 분석을 해서 이게 부패한 결정이다. 부패한 카르텔의 무슨 결정이다. 이런 것을 또 발견을 하는 이런 도구로 사용됩니다. 고등경제대학과 바야톨리드 대학교 팀이 개발한 이게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사법 제도에서, 그죠? 사법에서의 약간 부패라든가 편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기에 발견이 되어서 조기 경보를 올려주는 시스템을 AI로 만들었습니다. 스페인의 실제 부패 사례를 기반으로 연구자들은 특정 장치 및 경제 요인에 대한 인공지능 분석이 공적 영역에서 부패의 출현 및 확산을 예측할 수 있도록, 못하도록 예측하는 방법을 여기서 개발을 한 겁니다. 유럽 평의회 사무국, 그죠?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에서 EU에서 이제, 각 국가의 사법적인 그 부정부패 사법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기 편들어주기, 그죠? 이런 이상한 불공정한 시스템의 조기 경보를 AI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또 그 사람이 또 자기 친척이면 자기 부모면은 또 좀 눈을 감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법무부도 AI 소프트웨어를 형사사법의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관은 이 트로이의 여사제 이름을 따서, 그죠? 카산드라 명명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재범을, 그죠? 재범의 위험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이런 판사를 지원하는, 판사가 보호 결정을 내리는데, 얘는 재범이 분명히 성도착증이기 때문에 재범 위험이 있어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요.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카산드라가 어떤 종류의 알고리즘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 추가 정보는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 위험 평가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기는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콤파스 법에 지금 AI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영국에서 하트 AI를 집어넣어서 그리고 교육 시스템에 이런 데 주의를 기울이고 모든 분야에 지금 AI가 평가하고, 그죠? 조정하고 조절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국가당국은 AI 기술이 우크라이나의 부패 퇴치와 법치주의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략에 따르면 그 전체 구현하는 기간은 그래도 지금부터 한 7, 8년 더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I 사법부에 AI가 들어가는 이런 전체 시스템 을 도구를 한 7, 8년 안에 다 만들 것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크라이나 법률에서 AI가 본격적으로 구현되기 전에 AI와 관련된 주요 미해결 문제, 위험이라든가 윤리라든가 자금 지원, 그죠? 펀딩 뭐 이런 것들을 또 해야 한다라고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투자사인 마크 앤더슨은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삼키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10년 동안 그죠? 이미 여러 이 소프트웨어들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사람이 어느 분야가 뭐 가장 유망하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투자를 해요. 마크 앤더슨이라고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왕창 집어삼키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투자를 해라라고 10년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도 그 당시를 안 믿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몰라. 전부 하드웨어. 뭐 물건 만들어서, 그죠?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서 팔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지금은 거의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이미 AI의 힘과 규모를 파악했지만은, 그 기술이 관련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데 확신하지 못하는 변호사가 아직 더 많았다. 그죠? 더 많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바뀔 겁니다. 이제 역시 사람보다, 그죠? 인공지능이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정직하고 편견이 없고 정확한 평가를 내린다라고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AI 이야기는 정말 뭐 우리가 AI 법률 시스템을 완전히 개혁할 마법의 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진한이죠. 아직까지 생각하는 것은 이미 오늘 모든 것이 다 나왔어. 다 됐어. AI가 다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순진한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더 투명하고 더 강력한 AI에 대한 강화된 지원을 원하죠. 우크라이나 법률 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이 시스템은 지금 시작을 해서 2030년에 완전하게 나옵니다. 우크라이나의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AI 법률 시스템으로 뒤집어 바꾸자. 우크라이나입니다. 이게 제3국에서도 AI를 지금 사법부에 끌어들이고 의회에 끌어들이는데 우리나라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이제 AI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법개혁, 그렇게 사법개혁을 원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그죠? 사법부에 의해서 그 사법부 때문에 자살을 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쉽지 않아요, 사법개혁. 여러 나라에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시스템은 AI 법률 시스템을 그죠? 6년, 7년도 연구를 해서 완벽하게 인간보다 AI에 의존하는 사법 시스템을 법률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사법개혁, 그죠? 사법부의 개혁, 판검사 개혁, 뭐 이런 것은 바로 AI가 해야 된다. 3탄이었습니다. 구독 버튼 부탁해요. 감사합니다.